오늘 밤부터 뉴욕 일원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화씨 30도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난 20일 나이아가라 국경 검문소에서 펜스와 충돌한 후 폭발했던 차량은 중고차 가격이 20만 달러에 달하는 벤틀리 모델이었습니다. 급 발진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저조한 할인율에 블랙 프라이데이 대형 백화점 앞은 한산했습니다. 최근 수십 개 주에서 과일 캔털루프 멜론으로 인한 살모넬라균 감염이 잇따라 보고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4살배기 미국인 인질이 하마스에 의해 석방됐다고 발표하고 전투 중단을 연장하는 것이 행정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밤부터 뉴욕 일원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화씨 30도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북부 지역에는 폭설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출근길 운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뉴욕 일원 아침 최저 기온은 화씨 29도까지 내려가고 낮 최고 기온도 38도에 머무는 등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최저 32도, 최고 39도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 소식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뉴욕주 북부 이리 카운티 남쪽 지역과 제퍼슨 카운티, 루이스 카운티, 온타리오 호수 동쪽 지역에 최고 1에서 2피트의 눈을 예보했습니다. 특히 돌풍과 함께 눈보라가 예상된다며 뉴욕 서부와 오하이오를 잇는 90번 고속도로, 시라큐스에서 워터타운 구간의 81번 도로, 그리고 80번 도로 운전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겨울 폭풍 주의보를 발령하고 외출에 각별히 주의하고 이 지역으로의 여행을 가급적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뉴욕주 비상경보 시스템 NY 얼럴트에 가입해 위급 상황에 대한 소식을 수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주는 폭설에 대비해 트럭과 염화칼슘 등 제설용 장비 점검을 마쳤고 발전기와 휴대용 히터, 물담요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나이아가라 국경 검문소에서 펜스와 충돌한 후 폭발했던 차량 사고의 차종이 확인됐는데요. 중고차 가격이 20만 달러에 달하는 벤틀리 모델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그 발진이 의심됩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나이아가라 국경 검문소에 충돌한 후 폭발한 차량이 중고차 가격만 20만 달러에 달하는 영국의 2022년형 벤틀리 플라잉 스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량은 기본형의 엔진 추력이 542마력으로 4초 만에 시속 60마일을 낼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의 차량입니다. 사고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서 이 차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지나 중간 분리대를 받은 뒤 날아올랐고 검문소에 충돌하면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도로 설계 전문가인 빈센트 에타리는 공중에 떠있는 차량 뒷부분에 검은 연기가 보이고 운전자가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속 100마일을 달리면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라잉 스퍼 2022년 모델은 안전벨트, 에어백,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한 리콜만 있었으며 엑셀과 관련한 리콜은 없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차량이 완전히 연소돼 엔진과 파편들만 남았다며 사고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현장을 보면 인공지능이 일으킨 사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이른바 급발진이 의심됩니다. 자동차에서 숨진 2명은 버팔로 지역에서 목재소와 철물점 여러 곳을 운영하는 53세 미국인 부부로 확인됐으며 록밴드 키스 그룹의 콘서트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부부는 충돌을 일으키기 직전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 세네카 나이아가라 리조트 앤드 카지노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해 검문소에 충돌하기까지 30초 동안 0.8마일가량을 지나면서 정지신호 등 4곳을 지나친 뒤 검문소 직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검은 차량과 간신히 충돌을 피했으며 결국 검문소에 충돌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최대 쇼핑 대목으로 꼽히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저조한 할인율에 대형 쇼핑몰 백화점 앞도 한산했습니다.
지난 24일 뉴저지 가든스테이트 플라자 쇼핑몰의 메이시스 백화점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할인 판매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 수는 여느 공휴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기대했던 개점 인파는 없었습니다. 월렛허브에 따르면 월마트와 홈디포, 제이씨펜이, 벨크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큰 대형 소매 판매점의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율은 지난해보다 낮았습니다. 월마트의 올해 평균 할인율은 26.9%로 지난해 28.4%보다 낮았고 홈디포는 지난해 30% 이상이었지만 올해는 20.8%에 그쳤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는 재고 감소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상품 가격 상승이 지목됐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공급 문제를 감안해 재고량을 대거 늘렸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비 감소와 경기 침체에 대비해 재고를 급격히 줄였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온라인 쇼핑은 올해 할인율을 올려 대조적인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아마존의 평균 할인율은 지난해보다 높아졌고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에 미국 내 온라인 매출은 각각 56억 달러, 98억 달러로 역대 최대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의 열기가 연말까지 지속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세일즈포스와 어도비 애널리틱스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11월과 12월의 온라인 소매 매출 증가율은 최근 5년간 가장 작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던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또다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다시 공직에 진출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었는데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5일 보도에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의 선거를 도왔던 보좌관 브리타니 코미소가 최근 뉴욕주 법원에 성추행 피해와 관련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미소는 2020년 쿠오모 전 주지사가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 등의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코미소는 2021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쿠오모 전 지사를 신고했었지만 당시 검찰은 피해 주장의 신빙성이 있다면서도 입증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소를 포기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미소는 민사재판을 통해 쿠오모 전 지사의 성추행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쿠오모 전 주지사의 변호인은 원고의 목적이 돈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지난 2021년 전 현직 보좌관 등 11명의 여성을 성추행하고 추행 사실을 공개한 직원에 대해 보복을 가했다는 사실이 폭로돼 자진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다시 공직에 출마해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정계 복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시장 자리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된 FBI 수사 등의 논란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수십 개 주에서 과일 캔털루프 멜론으로 인한 살모넬라균 감염이 잇따라 보고됐습니다. 감염으로 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입원하면서 보건당국이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25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캔털루프 멜론과 이를 미리 자른 제품에서 치명적인 살모넬라균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개 주에서 거의 100건의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DC는 감염자 수가 지난 17일 43명에서 24일에는 34개 주에 99명으로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중 미네소타주에서는 최소 2명이 사망했고 총 45명이 식중독 증세로 입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오염된 캔털루프 멜론을 먹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CDC가 공개한 오염된 캔털루프 멜론 브랜드로는 말라치타, G팜스의 제품들이며 말라치타 또는 루디, 숫자 4050, 멕시코산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부착돼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자른 멜론 제품의 유통 브랜드로는 Freshness Guaranteed, 레이스트랙, RD, 빈야드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CDC는 리콜된 캔털루프 멜론과 기타 과일 제품은 모두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촉구했고 리콜된 과일과 접촉한 모든 물품을 뜨거운 비눗물로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심각한 위장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들은 대부분 설사와 발열, 위경련 증상을 겪고 증상은 오염된 과일을 먹은 후 6시간부터 6일 사이에 시작됩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로부터 미국인 인질이 처음으로 석방되자 긴급 대국민 연설을 가졌습니다. 연설에서 앞으로도 미국인의 추가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긴급 대국민 연설을 갖고 4살배기 미국인 인질 에비게일 2단이 하마스에 의해 석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예정에 없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하마스에 억류된 다른 인질 16명과 함께 미국, 이스라엘 이중 국적을 가진 에비게일이 풀려났다는 보도 직후 이루어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살배기 에비게일이 자유로운 상태로 이스라엘에 있다고 전하면서도 어린 나이로 겪었을 트라우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 하마스가 추가로 미국인 인질들을 석방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인질들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가자 지구에서의 전투 중단을 연장하고 민간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행정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협정이 이런 결과를 토대로 계속 연장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버몬트에서는 팔레스타인 출신 미국 대학생 3명이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증오범죄로 추정되고 있는데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버몬트주 버링턴시 경찰은 팔레스타인 출신 청년 3명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로 48살 제이슨 이튼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버몬트대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튼은 권총으로 팔레스타인 출신 대학생 3명을 총으로 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중 2명은 안정된 상태지만 1명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에 따르면 피해 학생 3명은 모두 20대 초반으로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가족을 방문하던 중이었습니다. 용의자는 영어와 아랍어를 섞어 대화하며 걸어가던 이들에게 다가가 아무런 말도 없이 4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북동부에 위치한 버몬트주는 캐나다 퀘벡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미국 내에서 범죄율이 낮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민 90% 이상이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용의자 이튼 역시 백인입니다. 피해자 3명은 모두 팔레스타인 출신이고 그중 2명은 미국 시민권자, 1명은 합법적 거주자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 중 2명은 피격 당시 흑백 체크 무늬로 된 팔레스타인 전통 복식인 카피에를 몸에 두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증오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그 범주가 매우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일 텐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돼 화제입니다. UPI 통신에 따르면 미 루이빌 대학교의 생명공학과 아이만 엘바즈 박사 연구팀이 자폐증을 진단할 수 있는 AI를 개발했습니다. 이 AI는 뇌의 백질 경로를 따라 물 분자가 이동하는 방식을 감지하는 특수 영상 기술입니다. 뇌의 특수 자기공명 영상, MRI인 확산 텐더, DT-MRI를 분석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뇌의 부적절한 연결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인데 이 AI는 DT-MRI를 통해 비정상적인 신경 연결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AI는 영상에서 뇌 조직 이미지를 분리하고 뇌 영역 간의 연결 수준을 나타내는 영상을 추출한 후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자폐아의 뇌 신경 패턴과 비교합니다. 연구팀은 24개월에서 48개월 사이 22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DT-MRI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이 AI는 자폐증 여부를 98.5%의 정확도로 진단했습니다. 엘바즈 박사는 현재 자폐증의 진단 방법이 매우 주관적이라며 새로운 객관적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CDC의 2023년 자폐증 보고서에 따르면 자폐 아동의 절반 미만이 3세 이전에 진단을 받았고 30%는 8세까지 정식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AI 분석 기술을 통해 심리학자의 업무량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일반 대중을 위해 사용되기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은 한인회, 한인상공화 등 재외동포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지원 사업 신청을 12월 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지원하는 사업은 한인사회 교류 증진, 권익 신장 활동, 재외동포 문화, 차세대 경제, 조사연구, 언론단체 활동, 공공외교 활동, 코리아타운 활성화, 한글학교 교사 연수,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해외 입양 동포 지원, 전통문화용품 지원 등입니다. 재외동포 지원 신청은 코리안넷에 접속해 온라인 지원 신청 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진짜의 진품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어센틱이 사전 출판사 메리엄 웹스터의 2023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습니다. AP통신은 인공지능의 발전 속에 딥페이크가 흥하고 객관적 사실, 진실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탈진실 시대의 양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메리엄 웹스터는 단어 조회수와 검색량 증가 정도 등을 토대로 매년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피터 소콜롭스키 선임 편집장은 이 단어의 검색량은 이전에도 많았지만 올해는 1년 내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미 크리스마스 트리 협회에 따르면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의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약 10% 상승했습니다. 트리 평균 가격은 80에서 100달러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통상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인공 트리를 찾는 고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미 크리스마스 트리 협회는 전반적인 가격대별 트리에서 인공 트리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전했습니다. 협회 설문조사 결과 인공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매한 소비자 중 52%가 200달러 이하의 트리를 구매했고 27%는 200에서 400달러대의 트리를 샀습니다. 또 78%의 소비자들은 최근 고물가에 우려를 표했지만 94%는 최소 한 그루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중 77%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인공 트리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뉴욕시 전철역을 대상으로 집계된 불법 무임승차 승객 비율은 전체 이용객의 14%로 조사됐습니다. 2분기보다 0.5% 증가한 것으로 지난 5년 내 분기별 기준 가장 높은 불법 무임승차 비율입니다. 뉴욕시 버스의 불법 무임승차 비율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TA에 따르면 뉴욕시 버스의 3분기 불법 무임승차 승객 비율은 무려 전체 이용객의 41%에 달했습니다. 버스 가운데 셀렉트 버스 서비스의 경우 무임승차 비율은 48%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TA는 올 여름부터 각 전철역 개찰구 주변에 불법 무임승차 승객 감시원을 고용해 단속을 실시 중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